귀가 궁금한 이야기들 풍문으로 들어오쇼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정부에서 여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스타들은 어떻게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지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네. 재테크로 돈을 벌었다는 연예인들은 100이면 100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받더라고요. 네. 하늘에는 조물주, 땅에는 건물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많이 나올 정도예요. 예. 그렇게 많은 스타가 건물주 대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영애 씨의 행보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그 경리단길에 있는 저희 가게에 왔었는데 예. 어느새 이제 문호리에서 이태원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양평에서. 예. 예. 그 이영애 씨 그 양평에서의 전원 생활이 가끔 이제 잡지나 또 이제 TV를 통해서 저는 종종 봤거든요. 이제 같은 아이 엄마다 보니까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눈여겨보게 되는데 정말 아이를 위한 그런 환경에서 너무 평화롭게 잘 지내시더니 왜 갑자기 서울로 이사 오게 됐을까요? 네, 바로 쌍둥이들의 자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8살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서울로 다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때쯤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이제 지금은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는 조금 자연과 좀 놀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교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고민을 털어놨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태원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관광지에 되게 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알려져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인근이 대한민국 최고의 사립초등학교 학군이 있어요. 숭이초등학교랑 리라. 그래서 워낙 이제 사립초등학교 커리큘럼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사립초등학교라고 하면은 버스가 다 다녀요. 이제 그 버스로 통학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자녀분들 이제 위하는 학부모들이라고 한다면 버스 이제 기니까 그 인근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 이쪽에 이제 연예인 분들이나 되게 이제 부자이신 분들이 많이 자녀분들 보내는 거죠. 부자이신 분들. 아니 공부의 신이니까 그쪽에서 유명인 분들의 부모님이 좀 아이 그 교육 위해서 좀 초대하고 그런 적 있으세요? 가신 적 실제로? 부잣집에 그 동네로? 가본 적이 있나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아직은 네. 그쪽까지는 네. 지금 꼼데가르속기 이면으로 해서 이태원 상권이 가까운 지역이고 대사관이 밀집돼 있는 고급 주거 지역에 새로 이주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남사한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쾌적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대사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다양한 국제학교와 사립학교들이 주변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셨네. 서울로 이주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거죠. 아이들 네. 교육 위해서. 근데 보기 좋았던 게 뭐냐면 네. 그 이영애 씨 부부가 이태원에 이사 올 거 준비하면서 저 건물을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태원 그 사람 많은 거리를 걸어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냥 굉장히 소탈하고 평범하게 모자 한 자 이렇게 눌러 쓰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동네 어떤 동네인가 이렇게 친숙하게 가족들이 이영애 씨 가족들이 네, 아이들은 이제 사람 너무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안 되고 부부가 그러면서 곳곳에 맛집들 다니면서 그냥 조용히 식사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신기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막 전 가게 일하러 막 돌아다니다가 저쪽에 이영희 씨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뭐지? 했더니 남편분이 옆에 손 다 이렇게 팔짱 끼고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하고도 눈 인사하면서 무슨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이제 주민 됐다고. 집 져서 곧 이사할 거다. 잘 부탁한다. 동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가끔 만나면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주택이다 보니까 손볼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계속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영애 씨 남편분께서 직접 다 손본다고 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비를 잔뜩 맞고 네. 약속 장소에 나오셨어요. 네. 근데
지금 비 오는데 손볼 때가 있어가지고 직접 집, 제가 집 고치시다가 네, 고치다가 나왔다고. 세상에 자상하셔라. 하고 예. 집을 그냥 딱 보면 뭔가 범접하기 어려운 막 으리으리한 성 같은 느낌인데 예상 외로 굉장히 개방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쌍둥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 끝나고 친구들을 그렇게 데리고 온대요 집에. 그래서 그냥 2층이 그냥 그 학교와 학생들의 놀이방이다라고 할 정도로 끝나고 우리 집에 가자 다 같이 가서 더 놀고 학부모님들도 온대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아주 잦다고 합니다. 아, 좋네요. 보기 좋네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태원으로 이사한 우리 이영애 씨처럼 요즘 이태원으로 가는 스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네. 있는데 요즘은 스타 따라 강북 간다. 이게 트렌드에 맞는 예.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외에도 성수동이나 한남동에 사는 스타들이 많이 있고 핫플레이스로 이제 변모하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태원은 정말 많은 스타 부부들이 택한 곳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비 김태희 부부도 신접살림을 이곳으로 선택을 해서 그렇죠.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결혼하기 한 3개월 전부터 쭉 이 지역, 이 집을 계속 봤다고 하고요. 이태원 소월길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여기를 딱 매입을 하고 딱 들어가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좀 이제 꾸며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B 씨가 원래 살았던 그 청담동 고급 빌라에서 일단 신접 살림을 시작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곳에서는 시아버지와 시누이도 함께 살았었던 걸로 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처음에 신혼을 그러면 김태희 씨가 시부모 시누이 같이 네. 산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김태희 씨 되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 힘들겠다지만 김태희 씨 사실 되게 좋아했어요. 네. 자기가 제일 늦게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이렇게 시누이가 이렇게 아침도 차려주고 세상에 착해라. 예. 근데 그만큼 또 김태희 씨는 또 다른 집안일을 하죠. 알겠죠. 근데 예. 연예인인 며느리를 조금 배려해 줬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막 급하게 일 시키지 않고 조금 뭐 여유롭게 좀 시작해야 해서 좀 생각보다 즐거웠다고 얘기했어요. 김태희 씨가 촬영이 있고 다음 날이면 모르겠는데 없는 날에도 그렇게 했으면 혹시 이게 습관이라는 게 사람을 편하게 해요. 아니, 뭔가 그럼요. 서로 분업이 잘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오. 아 근데 시누이가 차려주는 밥은 먹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예, 먹다 채우시고 아니, 근데 정말 편한가 봐요. 아니 자기 수가 없는 거 아니고. 아니 근데 신우 입장에서도 새로 들어온 새언니가 김태희면은 그럴 수 있죠. 네, 물론 우리 오빠가 비구나. 그래서 이 얘기도 야. 꼭 했어요. 예. 사실 우리 신우가 너무 착하고 참 좋다, 너무 배려를 많이 해줘서 사실 너무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네. 요 근처에 김태희 씨하고 B 씨 앞에 살잖아요. 한 얼마나요? 거기 한 몇 평이나 된대요? 김태희 씨 거기는? 비 김태희 씨 부부는 출산 후에 시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이태원 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냥 수리할 때는 아버지가 한 거의 1년 6, 7개월 우리 아버지가 계속 계셨지. 누가 아버지가요? 피니 아버지. 두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를 온다는 소문이 돌 때부터 사실 이 집값이 근처 집값이 들썩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희 B 씨 부부의 집값이 1년 만에 시세 차익 7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야 작년 10월에 결혼한 송송 커플도 이태원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10월 31일, 작년 10월 31일에 결혼한 송혜교 그리고 송중기 커플이 부부죠.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송중기 씨가 100억 원대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결혼이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두 사람의 이런 결혼도 화제였지만 신혼집 자체가 100억 원에 호가한다라는 이 100억 원. 대저택이다라는 말이 돌아서 역시 한류 스타 부부는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합친 금액으로 50억에서 70억 정도 그 정도 금액으로 매매가 됐다고 하네요. 인테리어를 합한 금액으로 50억에서 70억에 매매가 됐다는 건 근데 저는 사실 150억에서 170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100억짜리 호가인데 왜 깎아요? 그러게요. 이게요. 대본을 예. 이게 기자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요. 첫 기사가 100억으로 나오면은요. 다른 기사들이 싹 다 100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그거예요. 키워드만 보여요. 송혜교, 송중기 100억.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의 집은 10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거는 이 정도인데 그렇다고 송혜교 씨가 갑자기 뭐 보도자료 내서 실제로 산 집은 50억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호가. 자, 송성 부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겠죠? 네. 이것도 역시나 지금 100억 원대의 집을 샀으니 당연히 지금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두 사람이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원에 안 살아요? 네, 아직 세를 줬나요? 그게 아니라요. 이 집이 조금 이렇게 공사가 좀 많이 필요했다고 해요. 이영애 씨 집도 한 2년이 걸렸잖아요. 들어가기까지. 근데 처음부터 이제 집을 알아봤으나 이제 새로 조금 건축을 해야 되는 집이 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신혼집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고요. 두 사람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못 보는구나. 아, 저 송중기 씨하고 그때. 아니 그 정도 이제 네. 이사를 왔으면 네.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뭐 먹으러도 다니고 이럴 텐데 뭐 산책도 하고 산책하기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사실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서 뭐 곱창집에서 곱창을 먹고 있다고 정말 많이 다녀요. 지금도 많이 다니는데 이태원에서 못 보셨죠? 못 봤어요. 네, 아직 안 살 거라서 그래요. 네. 약간 그런 게 있네요. 우리 준기가 아직 그래서 형한테 안 왔구나 아직. 또 안 하신다. 또 다 거신다, 또. 고등학교 후배지 않습니까? 저도 준기랑. 뭐요? 작년에 또 개그맨 박명수 씨 가족이 이태원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설해마을 쪽에 사셨던 걸로 아는데 이태원으로 가시고 나서 그 이웃집에 배우 유아인 씨가 살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들 스타들이 이태원으로 이렇게 모이는 걸까요? 일단 아셔야 될 게 이태원이 관광지 유흥지는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위만 살짝 올라가도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서 박명수 씨가 하는 얘기가 본인은 이 이태원 그 경리단길 끝에 제일 위에거든요. 유아인 씨도 바로 옆에 있고 근데 너무 동네가 조용해서 그래서 나는 여기 이사 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점점 밖에서 이제 대로부터 자꾸 이제 가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쪽으로. 네, 박명수 씨가 우리 옆집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러고 있다고 너무 조용한 게 좋아서 그리고 박명수 씨 그 주말이면 거기 아래 내려가가지고 이태원에서 이거 판 돌리던데요. 근데 디제잉 하던데. 집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작업실이 음악실도 있고 가끔 이제 파티를 한대요. 지인들, 연예인들, 후배들 얘기 들었어요. 모이고 네, 후배들. 파티하면 유아인 씨가 저희 명수 형님 저도 좀 초대해 달라고.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오라고 이렇게 되게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에 그렇게 사니까. 예. 그 스타들이 말이죠. 이 네. 사생활이 보장된 곳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뭐 세계적인 그룹이죠. 그 K-팝의 역사를 쓰고 있는 BTS가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 함남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함남동. 고급 빌라로 이사 갔는데 이곳에 보니까 뭐 안성기 씨를 비롯해서 뭐 한효주 씨, 추자연 씨, 뭐 이승철 씨, 이영자 씨,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제가 여기 뭐 얼마나 대단한지 이태원에 또 아는 또 부동산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곳이 딱 보면은 한강이 차 앞에 일단 조망권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남산이 둘러싸여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짜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편의시설이 대단해요. 뭐 안에 아파트 안에 뭐 굉장히 많은 뭐 수영장부터 해서 뭐 카페 굉장히 많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24시간 경비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부동산 친구가 있나 봐요. 있습니다. 예, 있어요. 물어봤어요. 대단합니다, 아니 진짜요. 제가 실수로 더 힙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어머, 실수로. 실수로? 더 아파트인데 제가 더 힙한 거예요. 그 단지 내 조명부터 다르더라고요. 조명이 달라요. 뭔가 다른 도시에 와 있는 느낌이 들고 딱 입구에 L마트 되게 유명한 게 큰 게 톡톡하니 있더라고요. 뭐지 이건? 지어놓은 게 인테리어가. 제가 내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갔다 오셨죠?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91평을 보고 왔었거든요. 왜 펜트하우스. 보러 오셨어요? 사시려고요? 임가연 씨. 아닙니다. 이거 구경 갔습니다. 세무 조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구경했습니다. 구경만 하셨다는 구경만 거죠. 했어요. 정말 예, 구경만 예, 했는데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딱 안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갤러리 느낌이에요. 정말 완벽하게.
그러니까 좀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집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이고 좀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듯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부엌을 저는 항상 이미지로 보는데 부엌이 웬만한 거실이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야, 그 그래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복층 아닌 복층 같은 구조예요. 복층은 아니에요, 절대. 근데 그 약간의 층을 나눠줘 가지고요.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따로 취미 공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따로 빼준다든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원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이곳이 그때도 핫했는데 지금 더 핫해졌는데 바로 성동구예요. 성동구, 예. 지금 살고 있는 분이 또 여기 계시잖아요. 네. 유세영 씨 지금 살고 있죠? 저 옥수동 쪽에? 한 2달 전에 이사를 갔어요. 아이고. 근데 사실 예. 저도 전 이곳을 잘 몰랐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전현무 씨가 네. 이곳이 정말 좋다 소개를 그래요. 해서 예. 구경을 갔는데 집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고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고 바로 옆에 한남동이고 이게 접근성이 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네. 또 차도 안 밀리고 또 굉장히 좋아서 이사를 갔는데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운이 좋다고. 기운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일이 잘 좋아요. 풀린다든지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뭔가 기운이 잘 풀린다면서 예. 제가 그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그 집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제 바로 앞집에 예전에 안선영 씨가 예. 하셔서 남자친구가 생겨서 결혼을 하셨다. 연하의 남자와 네, 그래서 저보러 예. 아들 낳죠. 이제 일이 잘 풀린다거나 오. 결혼을 할 수 있다. 예. 솔깃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서 2년을 살았는데 네.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 생겼잖아요. 그럼 남자친구 생겼어요. 일도 잘 됐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만족하셔야죠. 감사하죠. 네. 예. 좋은 데네. 네, 아무튼 이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연예인분들도 계시고 뭐 디자이너분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TV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카페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카페에 가면요, 약간 그 방송국에 있는 카페인 로비처럼, 것처럼 로비 카페. 연예인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뢰밭 있을 수도 있고요. 아, 흔해지는구나, 연예인이.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예. 지하 주차장에 그렇게 아침마다 그 카니발이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을 거예요. 제가 제 차인 줄 알고 탔다가 다른 차예요. 옆에 제 차 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진짜 많아요. 다른 매니저가 웬일이세요? 이렇게 됐구나. 네, 약간 반짝반짝 집 사니발. 근처에 굉장히 엄청나게 큰 그 비싼 네. 주상복합이 있어요. 그쵸. 거기 네. 연예인들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살다는 것보다는요, 굉장한 톱스타들이 산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귀고급이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사실 성수동이 약간 구도심 느낌이 있는데 이 집이 들어오면서 부촌 같은 이런 느낌으로 확 이미지가 바뀌었고요. 일단 보면 지드래곤, 그리고 그 외에도 인순이, 김수연. 게다가 김수연 씨가 별의 성구대로 인기가 엄청 날 때는요, 별의 성구대 옆집에 누가 살았죠? 천송이가 살았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집을 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김수연 씨 옆집에 살면 내가 천송이거든. 그런 심리로 해서 그 집을 엄청나게 문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었고요. 네. 일단 서울 숲이 가까이 있고 한강 조망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 좋고 주변에 산책하기도 좋고 붐비지도 않으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카페들도 생기면서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했죠. 네. 그리고 성수동에 연예 기획사들이 대거 또 이동을 하고 있어요. 네. 보통 청담, 뭐 강남, 역삼 이런 데 있었잖아요, 논현동. 그런데 지금 성수동으로 많이 옮기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큐브엔터, 그리고 걸그룹 EXID가 소속된 바나나컬처 엔터도 거기 옮겼고요. 걸스데이가 소속된 드림티 엔터도 성수동으로 옮기면서 좀 엔터의 중심지도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은 이 성수동에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서울에서 거의 제일 쌌어요. 그때까지 이제 시멘트 공장에 있으니까 레미콘 차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녔거든요. 그래서 싸가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 건물 바로 뒤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연예인을 진짜 많이 봤는데 그 건물에 보통 이제 유명하신 연예인분들은 건물을 2채를 이렇게 구한대요. 왜냐면 우리가 아파트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1호 라인, 2호 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건너편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 살면 이제 불편하니까 1, 2호 라인을 같이? 네. 그 집을 다? 같이 해서 그냥 거기를 이제 가운데를 다 터서. 같이 써버리고. 그리고 그 별그대 떴을 때는
그러니까 뭐 김수현 씨 관련된 그 집, 뭐 맞은편 이런 게 아니라 위에 층, 밑에 층까지도 다 그 중국 분들이 뭐 이렇게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위에서 맞아, 있으면 맞아. 바닥에 귀대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뭐라고 네, 밥 먹는다 예. 그러면서. 참 대단합니다. 이 스타들의 위력이. 네. 지금 지드래곤 아파트라고 하는 성수동 지 아파트 지금 계속 얘기 나왔는데 그 주변이 뭐 개발되고 뭐 땅값이 올랐다.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그 아파트? 네, 이곳은 처음부터 초고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로요. 일반 아파트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건요, 아파트라기보다는 웬만한 꼬마 빌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태원 성수동은 물론 스타들의 부동산 투자는 다양해졌는데요. 하지만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예. 이게 자료가 있거든요. 네. 서울시랑 한국감정원에서 공개한 자료가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매매 현황인데요. 네. 이 데이터를 이제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강남 불패.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이제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데요. 아이 무슨 아파트? 네. 네, 많이들 알려져 있죠. 이게 전용 면적 136.4제곱미터. 가격이 얼마냐면요. 무려 105억 3천만 원. 그러니까 100억이 넘어요. 아파트가요? 아까 단독 136.4면은 이게 평수는 한 40m 평균. 근데 이게 전용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전용으로 나와 그냥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60평 정도 되는 거예요. 60평에 네, 105.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아마 105억짜리 이 집은요. 네. 집주인이 100억에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5억 더 붙여가지고 샀을 거예요. 거기가 펜트하우스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데가. 네. 105억짜리. 예? 네, 여기 아마 펜트하우스여가지고 실제 우리가 뭐 웹사이트에서 매물 검색하고 하면은 가격이 안 안 나올 나올 거예요. 펜트하우스는 가격 자체를 공개를 안 해요. 예. 그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러시아 부호가 샀다라는 소문이 좀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제 기억으로는 몇 해 전에 거기에서 헬리콥터가 사고가 났었잖아요. 근데도 건물이 끄떡없이 조금만 뭐 부서지고 끄떡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더 값어치가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잘 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또 이곳에는 뭐 권상우, 손태영 씨가 신혼살림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던 곳이고 전지현 씨도 결혼하기 전에 여기 또 살았었고 이건희 회장님도 여기 거주했었다. 네, 뭐 소유한 적이 있었다 얘기를 하고 이미연, 손창민 씨도 역시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여자 연예인들 중에 부동산 재벌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분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분? 바로 부동산 규모 770억 원에 이르는 배우 전지현 씨입니다. 일단 전지현 씨가 이렇게 부동산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지난해에 325억 원 상당의 삼성동 건물을 매입하면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약 44억 원짜리, 그러니까 삼성동 2층 단독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거주한 아파트까지 합하면 삼성동에 만 3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2007년에 매입한 논현동의 5층짜리 건물도 있고요. 이촌동에도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치면은 일반 사람들은 거의 뭐 꿈도 못 꿀 700억 원대에 넘는 그런 부동산이 있는 거죠. 네. 와. 사실 뭐 전지현 씨가 초반만 해도 데뷔 초반만 해도 그래 흥행 성적이 막 좋은 배우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지현 씨가 출연했다면 영화도 드라마도 대박이 나더라고요. 그런 요인들도 전지현 씨가 부동산 부자가 되는데 일조를 했겠죠. 네. 일단 연기로만 따지면은요. 초반에는 정말 예쁘고 괜찮은 배우 정도로 하다가 엽기적인 그녀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갖죠. 네. 그때는 사실 전지현 씨의 이미지를 대체할 배우가 없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후 작품은 흥행과 그리고 평단에서 모두 호평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전지현 씨는요.
작품은 망한 적이 있어도 CF는 망한 적이 없습니다. CF를 계속 찍었죠. 그럼요. 시작할 때도 그 잉크젯 프린트 기억하세요? 테크노 댄스. 맞아요. 부터 해서 저 이번 역에서 내려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전지현 씨가 나온 작품은 브랜드가 정확히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분의 작품이 실패해도 CF에서는요 계속 재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때 누적된 금액이 어마어마했을 거였고 현재 드라마 출연료는 이미 회당 1억 원을 넘어갔으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행사비까지 모두 합한다면은요.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삼성동 코엑스 근처에 건물 살 때요 325억 원을요 현금으로 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체크카드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스니피시에 위해서 꼭 확인을 해드릴게요. 중간에 박하나 씨가 한숨 소리를 계속 내시면서 괜찮니? 그랬더니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네요. 네. 아니 예. 재테크를 하면은 사실 좋은 집이 있다 소문을 들으면 온 네. 전 재산을 투자해서 뭐 대출을 받더라도 그 집을 사고 저는 음. 월세 단칸방에 살더라도 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전지현 씨는 집도 많고 빌딩도 많은데 과연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실까? 그러니까요. 예. 대치동에 네. 고급 빌라가 있는데 거기서 신혼생활을 처음 시작했다고 네. 알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 살고 있나요? 거기서 시작은 했는데요. 현재는 살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4년 전에 서울 삼성동에 그 유명한 주택단지 있죠. 그쪽에 한 75억 상당의 집을 마련을 했는데 그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네, 저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 전지현 씨나 많은 톱스타분들이 주변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에 많이들 거주하고 계세요. 연예인분들이나 뭐 이렇게 재계 인사분들 많이들 거주하고 계시죠. 네, 그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6년도쯤에 아마 집을 새로 신축을 하셔서 지금 이쪽에서 거주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송혜교 씨 같은 것도 지금 여기 현대주택단지에 소유하고 계시고 지금 뭐 임대로 이렇게 내놓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뭐 김승호, 김남주 부부라든지, 그리고 원래 그 전에 그 정지훈 씨도 이쪽에 주택 갖고 계시다가 그거는 지금 처분하고 지금 그 김태희 씨랑 이태원 그쪽에 신혼집 차리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지현 씨 이쪽에 거주하시는 거 그 기존에 그 대치동에 고급 빌라에 거주하시다가 이쪽 오시는 거 그래도 이쪽에서는 다들 웬만한 분들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보니까 2014년도인가 아마 전지현 씨가 그때 75억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신축하신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그 현대주택단지 쪽에 물건 나오는 거 보면 뭐 90억에서 뭐 최고 비싼 게 한 100억에서 130억 정도 그 정도 시세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블럭에서도 이 현대주택단지 쪽이 좀 시세가 높은데요. 지금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 대지가 150평짜리를 매입하실 때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 주고 매입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6천선까지 봐도 6, 7천선까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신축을 해서 이제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사신 금액에 비한다면 그래도 한 1, 20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한 3, 4년 사이에 그 정도 낮지 않나 싶네요. 전지현 씨가 저번에도 건물을 대출 없이 사서 조금 이렇게 언론에 많이 올랐는데 집도 대출이 없네요. 보시면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이라는 건 이제 이분이 집을 새로 지었다는 뜻이거든요. 왕지현 씨, 81년생.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소유권에 대한 거고, 이제 을구라는 게 이제 근저당인데 지금 대출이 전혀 없습니다. 왕지현 씨 단독 소유고 집에 대한 뭐 담보대출이나 근저당권 설정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태. 이쪽이 강남권 중에서 좀 조용한 주거지역이라서 보통 연예인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정재계 인사분들 뭐 이런 분들 조금 프라이빗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거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지현 씨가 정말 남다르긴 하네요. 예. 왜냐면 절세를 위해서라도 그 대출을 끼는 게 일반적인데 저렇게 현금으로 사시고 그 현금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예. 사실 이 보통 연예계에 있는 스타들이 이제 부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처럼 뭐 레스토랑이나 뭐 작은 사업, 뭐 카페 한다고 하다가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저렇게 탑스타들은
부동산을 여러 개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시세 차익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요즘 아이돌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체계적이잖아요. 그들이 어느 정도 재산이 쌓이고 정상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PB라고 그러죠. 프라이빗 뱅커를 붙여줘요. 재무 설계를 다 그렇죠. 해줘요. 그러면 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그래서 투자부터 돈을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고 부동산 어떻게 하는지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들이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얄미워요, 약어요. 아, 이거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 때는 네, 불편해요. 예. 방송만 열심히 하고 그 나머지를 관심을 못 얻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거 있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오면은 투자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맞아요. 연예인들도 부지기수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획사에서 이렇게 붙여주니까 재무 컨설팅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들이나 한류 스타들은 그런 혜택을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것 같네요. 11년 연애한 여자친구와 결혼 발표한 배우 조우진. 알고 보니 두 돌 된 딸의 아빠였다. 배우 김부선, 10년 전 권상우 결혼식 축의금 때문에 사과한 이유는? 축의금도 1인자 유재석, 김가연 결혼식 사회도 보고 거액 축의금도 냈다? 10억대 초호화 호텔 예식부터 밀밭 위의 스몰 웨딩까지 스타들의 결혼식 변천사. 풍문으로 들었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훈풍이 불어오는 봄과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은 그야말로 결혼의 계절이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파이터 김동현 씨도 가고 동현이도 가고 예. 유상무, 홍현희 등도 결혼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부럽지 않나요, 박수홍 씨? 아, 개그 후배들이 결혼하면 잘 너무 축하해줘야죠. 예, 예. 사회 보는 거 지겹지 않나요? 내가 또 사회까지 봐야 돼요? 예, 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을은 여러 의미에서 결혼하기가 참 좋은 계절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스타들의 결혼식입니다. 네, 또 한 분의 배우가 깜짝 결혼 발표를 했죠. 바로 배우 조우진 씨인데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분 사실 아주 인상적인. 아, 근데 조우진 씨는 이게 임팩트가 있죠. 내부자들에서 조상무로 여 썰고 요 아래 좀 썰고 이병헌 씨 팔 자르신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안에서는 또 굉장히 촌스럽지만 투박하지만 그런 그 부산 사투리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이었어요. 그 드라마 영화 이제 뭐 여기저기서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의 뭐 조연급으로 그 얇고 길게 약간 뭐 약간 저랑 비슷하지 않나. 네, 그 최근 개봉한 영화 웬만한 영화에는 다 출연을 했어요. 네. 칠리피 씨 잘 들으셔야 돼요. 오. 웬만한 예능에 다 출연하셔야 됩니다. 예, 예. 뭐죠?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VIP, 보안관, 원라인, 더킹, 브라더, 리얼, 남한산성 그리고 강철비 1987까지 정말 장르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혼을 이분이 못했습니다. 대신에 미리 혼인신고 먼저 하고 10월에 이달이죠. 결혼식을 올립니다. 네. 근데 결혼식과 동시에 아이가 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며칠 뒤에 돌진한 딸이 있다라는 소식까지 알려지게 된 건데요. 조우진 씨의 이런 숨겨진 가족사가 연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조우진 씨는 일단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미 가까운 지인들을 모아서 딸아이의 돌잔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의 존재를 계속해서 숨기기 급급했던 게 아니라 이미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사실인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식은 다음 주에 할 예정인데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혼인신고도 마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연애 기간도 길었고 예쁜 딸까지 생겼는데 왜 이제야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죠? 결혼식을 좀 늦게 한 이유는 뭐 배우로서 자리를 좀 잡고 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조우진 씨가 뭐 삶이 그렇게 탄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겠죠. 대구에서 출생을 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방송반 아나운서를 하면서 연기의 꿈을 키웠고 99년도에 이제 서울예대 연극과에 입학하면서 연극 무대에 올라가면서 이제 배우의 길을 걸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가세가 기울면서 힘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됐고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우진 씨는 실제로도 이 긴 무명 생활 동안 생활고로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무명의 연극 배우가
얼마나 생활이 힘든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조우진 씨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당시를 이야기해요. 연극으로는 돈벌이가 안 됐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는데요. 일단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옮기는 일도 하고 포장을 하는 일도 하고요. 편의점 알바도 하고 사무 보조도 하고 호프집 서빙도 하고 아파트 경비까지 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조우진 씨의 모습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이죠. 조우진 씨는 말이죠. 네.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나 봐요. 네. 그 자신이 과거에 힘들었던 무명 시절을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다 힘들었다. 그런 생활이 힘들지 않았는데 견디기 힘들었던 건 연기자가 연기를 하지 못할 때였다라면서 연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예.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생활고 중에 이런 것들이 진짜 생활고구나라고 진짜 배가 고라서 진짜 라면만 먹고 끼니를 때우고 이게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배우분들이.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잘 되면 그게 더 반갑고 그 공력이라는 게 인정받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조우진 씨도 이제 올해 벌써 이제 40대 접어들었거든요. 좀 옛날 사람인 거예요, 벌써. 이 사람도 이제 발품을 팔면서 대역을 따려고 했어요. 광고 에이전시나 영화사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프로필도 뿌리고 자기 얼굴 붙인 비타민 음료도 막 돌리면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했는데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디션을 100번 이상 봤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우진 씨도 처음부터 연기를 잘한 건 아닌데 그 사이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른 많은 걸 경험하면서 저는 연기력, 이 공력이 더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부자들 오디션을 봤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조상무로 봤던 건 아니었어요. 조상무의 수화, 더 단역. 정말로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배역이었는데 잘 봤나 싶은 찰나에 연락이 왔는데 조상무로 다시 보러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서 그걸 받고 3일 후에 연락을 받았는데 하필 그 전화를 받았던 곳이 지하철이었대요. 지하철로 이렇게 아마 한강 쪽이었나 봐요. 이렇게 바깥이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지는 걸 보면서 가고 있는 전화를 받아서 너무 깜짝 놀라서 번쩍 일어나서 감사합니다라고 거기서 바로 인사를 했다고 하니까 지하철 안에서 얼마나 반가우면 다행이네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화장실에서 받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벌떡 떴다 일어나야 돼요. 진짜 매력적인 상황이네요. 중간에 끊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차 타고 지하철이나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창밖에 지는 노을만 봐도 그때 생각이 난대요. 자기의 인생에 아마 가장 아름다운 그게 지는 노을이었지만 자기 인생엔 이게 서광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조우진 씨가 내부자들로 처음에 딱 이렇게 빵 떴을 때 그때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인터뷰 때 제가 따로 적극적으로 묻지 않았는데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 하면서 매니저도 있었고 관련 관계자들도 있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존재를 당연히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부자들 촬영을 했을 때 조우진 씨가 그땐 소속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냥 촬영장을 다녀야 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함께 촬영장에 온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부는 그 여자친구가 여자친구인 줄 알았지만 또 일부는 스텝인가 보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촬영장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고요. 고생할 때 함께했던 고생할 때 분하고 옆에서 진짜 많이 도와줬대요. 예. 여자친구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사실은 근데 그 상대방 사랑하는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사랑하는 남자가 경제력 때문에 청혼을 만약 미룬다. 이거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렇게 기다려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어떠세요? 예.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네.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가 경제력이 좀 부족한데 둘이 너무 사랑하면 제가라도 먼저 그렇죠. 하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박하나 씨가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리고 요즘 몸만 오라는 남자가 없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변했거든요. 저 그런 적도 있어요.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지금 남자친구인데 얘기하세요. 예전에 예전, 만났던 아주 예전. 친구 중에 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어려워서 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데 가끔 놀러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고정적으로 월급 받는 여자였으면 좋겠어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 근데 그도 백수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 20살 중반 이랬는데. 네, 조우진 씨를 보면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하고 아이를 갖게 되고 이런 시기가 사실은 불과 2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또 배우로서 자리를 잡게 된 그 시기와 묘하게 맞물려요. 조우진 씨가 인터뷰를 생애 첫 인터뷰라고 하면서 이제 언론 매체들을 만나기 시작한 시기도 이때쯤이었거든요.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를 찾아서 늦가기 결혼식을 올린 만큼 이제 더 안정된 마음으로 더 좋은 연기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즌 또 봄에 이어서 축의금 많이 나가는 시즌이잖아요. 너무 많이 나죠. 많이 나가죠. 5만 원 내도 되는 거죠. 그럼 되죠. 그럼요. 예. 많이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5만 원 내다가 조금 옛날엔 정말 3만 원만 내도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엔 식대비가 3만 원 넘는 데가 있어가지고. 너무 비싼 데서 하면은 얼마 전에 김동현 결혼식 갔다 왔는데 네. 너무 비싼 호텔이잖아요. 누가 봐도 네. 세상에서 제일 비싼 한국에서. 그래요? 저 5만 원 내도 돼요라고 물어보고 갔거든요. 이 배우는 네. 10년 전 결혼식 축의금 때문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시죠? 네. 네, 바로 10년 전 이맘때 결혼을 할 톱스타 커플인데요. 권상우, 손태영 부부예요. 네. 권상우, 손태영 커플의 결혼식에는 정말 내로라는 한류 스타들이 총출동했어요. 장동건, 배용준, 이병헌, 정우성, 원빈, 소지섭, 김승우 다 왔죠. 네. 특히 또 이날 결혼식에는요, 당시 공개 연애를 하고 있었던 유지태, 김효진 커플이 손을 꼭 잡고 등장해서 또 플래시 세례를 받기도 했고요. 한류 스타 권상우 씨였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결혼을 직접 보기 위해서 200여 명의 일본 팬도 몰렸고 100여 명의 취재진들까지 해서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네. 이 수많은 하객 중에 하객으로 나타났었던 김부섬 씨가 10년 전 이날 권상우 씨한테 너무 미안했다며 고백을 한 게 사실 최근에 화제가 됐습니다. 네. 김부선 씨가요? 네. 근데 김선 씨가 뭐 결혼식장에 못 간 것도 아니고 10년 전 결혼식 일을 굳이 지금에 와서야 뭐 이렇게 사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한 방송에 김부선 씨가 출연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권상우 씨와의 인연을 소개를 했어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이제 호흡을 맞췄었던 일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건데 나와 같은 모델 출신이어서 좀 친밀하다라면서 이런 친분을 과시하면서 권상우 씨가 여배우 중에서는 유일하게 나와 내 딸을 결혼식에 초청했다라고 전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자신이 형편이 어려워서 부조금 5만 원만 내고 30만 원이나 하는 S호텔 뷔페를 딸과 함께 먹었으니 60만 원어치를 먹은 셈이다. 그래서 권상우한테 정말 미안하다라면서 과거 일을 고백을 하면서 이 일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결혼식 갈 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나는 혼자 가서 축의금 냈는데 내가 결혼할 때는 남편의 애들까지 뭐 엄청 데리고 와서 가족 식사를 하고 간다. 맞아.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예, 정말 저기 주인공이 축의금보다 훨씬 예. 가족을 많이 대동하는 우리 황영진 씨. 아니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스테이크를 호텔에서 했단 말이에요. 저 분수에 맞지 않게 했는데 신인 개그맨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신인 개그맨이 또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자기 동생들 뭐 고등학생 한참 먹을 때 아닙니까? 스테이크가 한 접시가 이제 딱 정해져 있는데 5접시를 먹더라고요. 그대로 계산이 되거든요. 걔 볼 때마다 5접시입니다, 걔는.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예식장 같은 경우는 식을 보고 이제 따로 식권 받아서 가는 경우 있잖아요. 사실 식이 끝나기도 전에 식권 들고 가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막상 식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내가 주례를 듣고 뒤로 돌았을 때 하객들이 없으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근데 식구들 몽땅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먹고만 가면 더 화나죠. 그게 보여주기식 결혼이에요. 네, 그리고 또 호텔에서 할 경우는 막상 또 앉아서 하지만 분명히 이제 내가 이렇게 지인들끼리 앉을 수도 있는데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다 앉혀갖고 자리 차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가방 꼭 놓고. 그런 사람들도 되게 민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리 예약제로 한 거 아니에요. 이름 써놓고. 네, 이름 써놓고 내가 정말 초대한 사람들이 뒤에서 서서 밥 못 먹으면서 보는 걸 싫어가지고 저도 다 그 이름 아니면 못 앉게 입구도 못 들어오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또 연예 관계자분들이고 연예인분들이 계시니까
얼마까지 축의금 해보셨습니까? 저는 박경림 씨 제 친동생 같으니까 그때 냉장고를 해줬거든요. 저는 10만 원 내봤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큰맘 먹고. 자, 사실 뭐 네. 제 주변에도 축의금 많이 내는 걸로 감동을 주는 분이 있는데 바로 네. 유재석. 그 유재석 씨의 그 통 큰 축의금을 얘기한 사람 바로 육중환 씨인데요. 그 육중환 씨 같은 경우에는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6년 동안 열애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 3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육중환 씨가 이제 축의금을 다 받겠죠? 근데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유재석 씨였다. 그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우님 하면 또 떠오르는 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옆에 항상 계시는 분. 박명수 씨 네. 떠올릴 수 있는데 박명수 씨가 본인의 라디오에서 밝힌 바로는 자신의 결혼식에서 유재석 씨가 축의금을 가장 많이 냈다라면서 나도 그만큼 넣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맞추었다라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풍문으로는 박명수 씨가 유재석 씨에게 천만 원을 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다면 그럼 더 냈다는 제가 알기로는 예. 요 이상입니다. 예, 뭐 하부터 해서 정돈영 다 요 그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재석 씨. 맞추자고요. 아니 근데 네. 참 그 나는 동생이지만 그런 모습은 참 존경해요. 왜냐면 자기가 베풀 줄 아는 그 마음, 큰 마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느끼는 재석 씨도 게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유재석 선배님 이제 결혼할 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선배고 형이니까 5만 원 낼까 10만 원 낼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해서 10만 원을 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근데 재석 선배님이 저 결혼할 때 10배인 100만 원을 이럴 줄 알았으면 20만 원을 낼 걸 그랬습니다. 그럼 200인데 이게 시크나도 아니고 이재석 투자. 어쨌든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너무 고마우신 분이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미담 제조기, 미담 자판기, 미담 메이커로 불리는 이 유재석 씨의 미담은 축의금을 넘어서 결혼식 사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K본부 해피투게더에서 방송된 신랑 특집. 이 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당시 새 신랑들인 김원준 씨, 이은결 씨, 그리고 박영진 씨, 그리고 임유한 씨가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 스토리를 들려줬는데 이날 방송에서 김가연 씨 남편이죠. 임유한 씨가 5월 8일에 결혼식 날짜를 잡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임유한 씨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유재석 씨가 시간이 된다고 해서 결혼식 날짜를 맞췄습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유재석 씨가 현장에 있었는데 MC니까 과거에 가연 씨에게 결혼식을 하면 내가 사회를 봐줄게 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주말에 스케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가연 씨가 그러면 우리 결혼식을 네 스케줄에 맞출게 라고 얘기를 해서 5월 8일로 결혼식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 열애설이 터지고 인정한 게 그 프로그램이 그 유재석 씨의 그 프로그램에서 인정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혹시 하게 되면 사회를 네가 봐달라.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당시에 저는 이제 지금은 유행이 됐지만 주례사가 없는 결혼식을 저는 이제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고 또 관객들이 나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관객들이 핸드폰을 봐서도 안 되고 관객들이 옆 사람이랑 떠들어서도 안 되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사회자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유재석 씨에게 한 10월부터인가 제가 계속 이제 푸시를 했죠. 5월 달에 빨리 스케줄 표를 내놔라. 닥쳐가지고 한두 달 정도면 이미 스케줄이 차 있다고 그럴까봐 빨리 미리 잡았자. 그래가지고 이제 5월 8일이 가장 시간이 맞다고 해서 미리 이제 시댁 어른이나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유재석 씨가 사회를 봐야 되니까 그 날짜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내 결혼식을 어른들이 그냥 그러라 하셔가지고. 전원. 예. 야무져요 가연 씨 보면은.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왜요? 유재석 씨가 그날 정말 춤도 추고 본인이 그러니까 얌전하게 이렇게 사회를 본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제가 정산을 했죠. 이제 위에 방에 올라가서 남편은 이제 뒤풀이를 하고 있는 동안 제가 이제 정산을 좀 했는데 유재석 씨가 아니나 다를까 100만 원을 내셨더라고요. 사회를 봐주면서. 그래서 제가 사회를 그랬어요. 봐주는 그래서 사람이? 내가 그랬어요. 아니 사회를 봐서 내가 양복을 해줘도 모자랄 판 무슨 축의금이냐. 내 맘이야. 내 마음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줬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왜 재석 씨가 나한테 축의금을 냈지? 양쪽으로 다 했던 거야. 이거 우리 남편. 너무 힘들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저한테 내야 되는데 자기네 쪽에 와서 낸 줄 알고 그걸 얘기한 나중에서 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도 냈는데 어머 어떡해. 그래가지고 아, 던지신데 이거 박송. 그래가지고 제가 반찬이랑 좀 싸가지고 이제 재석이 맛있는 것 좀 해주라 했더니 괜찮다고 또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지금 건강할 때 신으라고 건강 신발 하나 사줬다니까요. 그것도 안 신는다는 거 억지로 제가 보냈습니다. 아니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 입장에선 마땅치 않네요. 네.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 예. 박성욱 씨한테 예? 질문 하나 있어요. 예. 결혼 친한 지인의 그 동료의 결혼식에 사회를 봤어요. 네. 그러면은 축의금을 내세요? 난 절대 안 내요. 네, 여기서 또 다른 면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니 나는 앞으로 못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축의금까지 흐름 내면 좋네요. 네,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김원준 씨의 결혼식에도 역시 유재석 씨가 사회를 봤습니다. 저 축의금 냈어요. 그렇죠. 예. 유재석 씨는 사회를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유재석 씨가 예. 이런 말을 했어요. 30년 만에 결혼을 했어도 안 했을 텐데 사회를 네. 친구가 45년 만에 결혼을 했다. 안 해줄 수가 없었다. 해서 정말 웃음바다로 만들었죠. 네. 박수홍 씨의 논리대로라면은 그냥 사회만 보고 가셨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당시 유재석 씨는요 결혼식 사회도 보고 축의금도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수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100만 넘겠죠 뭐. 예, 많이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축의금 액수에 대해서 김원준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다 친구야. 넘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한 사람을 사회적 매장을 시키면 안 됩니다. 저 통념이 사회를 봐준 사람한테는 그것도 연인이 사회를 봐주면 원래 그 축의금 안 내는 거고 양복을 해줘도 내가 못 가는데 양복 해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흥분했습니다만은.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수 없는데도 그걸 꾸준히 해온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못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흥분하는 것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예, 제가 예. 뭐 결혼을 한다면 뭐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네. 축의금이 진짜 난제 중에 난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정말 육차함수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데 근데 여기에 어떤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뭐냐면 아주 간단한 공식인데 네. 영어로 I know you. I know you?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다 이러면은 5만 원. 그리고요, I like you.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해 그러면 7만 원이고요. I love you 하면 너 내가 진짜 사랑하는 존재야. 그러면 이제 10만 원까지 올라가요. 네네. 기준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거죠. 저도 아니, 이제 뭐 떠나가는 사람한테 무슨 뭐 I love you 하면서 10만 원씩이나 줍니까? 이게 굿바이 이게 낫죠. 이제 뭐 저도 이제 축의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일단 나랑 같이 일하는 PD에 30만. 오유야. 나랑 한 번이라도 일했던 PD에 15 내고요. 나 안 써주는 PD 5만 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 방송하다 보면은 일단 PD들한테는 내네요 다. 예, 안 됩니다. 써줘도. 유재석 씨한테 10만 원을 쓰면서. 예, 그리고 내 멘트를 맛있게 받아준다. 30만 원 냅니다. 야. 수홍이 형 30이에요. 진짜로요? 다현 누나 또 한 번 하면 30. 내겠습니다. 예. 또 한 번 하면 또 한 번 30. 아니 이거 예. 그리고 이제 내 멘트를 맛없게 받아주는 분들이 있어요. 리마인드 웨딩 때. 예. 내 멘트 맛없게 받으면 3만 원인데. 여기서 누굽니까 여기 3만 원. 3만 원 너야 인마. 3만 잘 원인데. 됐네. 서로 3만 원. 아, 이거네. 지금 저기 저. 근데 맛없게 받아야지. 근데 이게 제 얘기를 이거 방송에서 맨날 얘기를 해요. 라디오에서도 네, 얘기하고. 네, 근데 네. 이게 응가응보예요. 응가응보. 왜냐면, 예. 응가응보예요? 응가응보입니다. 응가응보지. 요즘에는 연예인이든 비연예인이든 축의금을 받지 않은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비공개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네. 그 비공개도 날짜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정말 진짜
본인들 가족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최근에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최지우 씨를 들 수 있어요. 최지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열애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결혼 발표까지 다 극비리에 진행됐었고 최지우 씨 결혼식에 갔다는 사람도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최지우 씨 같은 그 얘기를 아마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일반인 남자친구가 일반인 남편, 신랑을 위한 배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무것도 공개 안 된 상황인 만큼 축의금도 안 받았던 건 당연했던 수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 윤태영 씨와 임유진 씨가 결혼을 했을 때 정말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참석한 인원이 무려 4,000명이에요. 굉장한 하객이 4,000명입니다. 그런데 윤태영 씨는요, 축의금과 화환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네, 그리고 축의금 없는 결혼식을 올린 대표 연예인 부부는 역시 민효린, 태양 부부인데요. 두 사람은 하객들을 향한 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축의금을 받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4년간 예쁘게 사랑을 키워온 이 두 사람은 지난 2월 3일에 경기도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 결혼식보다 더 화제가 된 게 있어요. 결혼식 이후에 이어진 애프터파티였는데 인천의 호텔로 자리를 옮겨서 굉장히 성대한 애프터파티를 열었었거든요. 이 피로연을 기획한 사람이 세계적인 파티 플래너 영송 마틴입니다. 영송 마틴 씨가 엄청 유명하신 분인가요? 네, 굉장히 유명한 게요. 이 백악관에서 미셸 오바마가 주최하는 파티 또는 뭐 오프라 윈프리, 스티비 원더 이런 사람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파티 플래너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파티 플래너고요. 평소 태양 씨와 좀 남다른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송 마틴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면서 파티 연출에 아주 흔쾌히 참여를 하게 된 건데요. 영송 마틴이 전한 바에 따르면 태양 씨의 부탁 오직 하나였다고 합니다. 효린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근데 영송 마틴 이 이름이 영송이 한국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김영송 씨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아마 한국인 영. 아 그래요? 젊은 소나무 영송. 야, 영어랑 한자가 다 되시네요. 양송. 예. 아 그래서 영송이구나. 예. 결혼할 사람이 저한테 이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민효리 씨는 대체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했나요? 시안으로 내놓은 것이 영화 트와일라잇이었는데요. 이 트와일라잇의 숲속 결혼식 장면을 재현해달라는 것이 요구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송 마틴이 꾸민 것들이 홍콩에서 구해온 샹들리에 그리고 꽃 모양이 수놓아진 테이블꼴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주 고전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로 만들었는데 일단 곳곳에 흐트러진 꽃들이 있었고요. 숲속 결혼식 같은 그런 모습을 이 호텔에 완벽히 재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날 애프터파티 사회는 프로 불참러 조세호 씨가 나섰습니다. 축가는 가수 CL과 승리가 불렀고요. 또 YG의 수장 양현석 씨부터 배우 이지아, 김예원, 조세호, 악동 뮤지션 이수연, B1A4, 진영, 블랙핑크, 남보라, 정혜영, 션 그냥 내노라 하는 스타들이 다 참석을 했고요. 꿈을 실현한 신부 민효린 씨가 이날의 정말 꽃이자 주인공이었는데요. 이날 신랑 태양 씨는 조세호 씨와 댄스 배틀을 하면서 뭔가 민효린 씨를 계속 웃게 만들어주기도 했고 또 민효린 씨를 위해 만든 노래 눈, 코, 입을 부르면서 아주 로맨틱한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또 화제가 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무슨 결혼식이라고 소개됐죠? 축의금 없는 결혼식으로 소개됐어요. 근데 이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차태현 씨예요. 왜요? 차태현 씨가 이제 2012년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민효리 씨랑 함께 출연을 해서 친분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축의금 없는 결혼식인 걸. 그래서 준비에 가서 어디다 내줘 하니까 어떤 분 저 주세요 하고 받아갔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기사를 보고 안 거예요. 축의금이 없는 결혼식이었다는 걸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받아간 사람 누구예요? 그 어디로 갔죠?
이후에 민효린 씨 측이 차태현 씨가 방송에서 언급한 그 축의금 잘 전달받았다라고까지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민효린 씨 소속사에 따르면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달받은 축의금이었고 그런 축의금이 일부 있다. 여러모로 감사드린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결혼식 갈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뭐 민폐 하객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신부보다 하얀 걸 입고 가시는 분들. 예. 예쁜 분들은 조심해서 다녀야 되고요. 맞아요, 맞아요. 신부 옆에 서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신부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잖아요. 네네. 근데 신부보다 예를 들어 더 화려하게 입고 오거나 네. 막 벌거숭이로 오거나 아, 어깨 파고 오고. 네. 연예계에서는 하얀 옷 입고 뭐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연예계에서? 예. 네, 연예계 관계자들 결혼식에 민폐 하객이 걸그룹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안 돼. 네, 그들은 그냥 흰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사실 너무 예쁘거든요. 네. 근데 신부가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싸움이 난다고도 해요. 고쟁이를 침범으로 예, 줘가지고. 아니 걸그룹도 또 콧물 그리고 김 껴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신부한테는 큰 타격이죠. 머리 보도 빛이 나는데. 한 명 혼자만 와도 타격인데 때로 와가지고 신부보다 빛이 나면 그렇죠. 야, 그건 아니네요. 결혼식 안에는 주례라는 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주례를 봐주시냐에 따라 결혼식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맞아요. 스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스타들의 결혼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얼굴,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얼굴. 이분은 바로 이순재 씨입니다. 예, 그동안의 주례를 본 연예인들을 얘기해 드리면요. 고수, 황정음, 이승연, 박광현 씨 등 결혼식에서 주례를 봤었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힘들어도 받고, 영광도 누려받고,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배라는 점에서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순재 씨의 주례사가 굉장히 또 화제입니다. 이제 네. 고수 씨 결혼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주례사로. 남편이 배드시를 해도 이해를 좀 해줘라. 이런 또 주례사를 남기기도 했고, 또 배우 이제 이도엽 씨 결혼할 때는 네. 둘이 싸우면 빨리 풀어야 된다. 야한 동영상을 같이 봐라. 이런 충고를 해주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옛날 야동순재 생각나네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멋있네요. 들으면 조금 장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순재 씨의 주례 철학이 있습니다. 일단 주례를 하면서 부부 사이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 모든 남자가 이 부부 관계에서 잘못하는 비율이 한 80% 정도 되니 싸움이 일어나면 아내에게 가서 화해하자고 살살 긁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툰 당일에 화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뭐 고수, 황정음, 이승연, 박광현 씨라고 했는데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 결혼식 때도 주례를 오셨어요. 아, 정말요? 연애도 이렇게 안 써주는데. 야, 근데 안진영 기자 진짜 대단하네요. 금수저야. 이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제가 2007년인가 거침없이 하이킥 때 처음 인터뷰하고선요, 그때부터 거의 4년 동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결혼식 때 서주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주례사가 되게 짧고 굵고 내용이 알차세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 평소에 안 기자 많이 바쁘고 늦지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일하느라 늦는 거 아내가 이해해줘라. 딱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하고 있는데 곧바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늦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양쪽이 정확하게 생각할 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좋았던 게 당시 성시경 씨는 축가의 1등이었거든요. 그렇죠. 사회 1등이었던 것처럼요. 아유. 서현이 유재석 씨. 예. 그래서 근데 성시경 씨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이순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서 이 결혼식에서 노래를 부르게 돼서 되게 영광이다라고 해서 제 결혼식을 동시에 빛내주는 효과까지 나타나서 배우들 사이에서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있다면은 네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또 주례하면은 개그계 이순재가 있습니다. 네. 다름 아닌 이경규 씨. 네. 손잡아 보면은 강호동, 이윤석, 서경석, 윤영빈들이 줄줄이 이경규 씨에게 주례를 부탁을 했는데 사실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정도는 아닌데 네. 그만큼 코미디의 대부로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경규 씨는 정말 장난치는 것 같으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로 굉장히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요, 그냥 신랑 신부 듣기 좋은 말, 뻔한 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한 멘트를 해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 네. 강호동 씨 결혼식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주례사를. 결혼은 3주를 만나고 3개월을 사랑하고 3년을 싸우고 30년을 참는 일이다. 너무 명언이죠. 요즘에 그 선배님 중에 엄영수 선배님이 주례를 많이 서줍니다. 네. 예. 주례사가 아주 짧습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이 모든 거로 주례사 끝납니다. 아주 재밌게 하십니다. 네. 의외로 이만영 선배님이 또 후배들, 개그맨 후배들한테 제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잘 안 쓰시려고 그래서 경조사는 다 다니시면서도 그래요? 예, 왜냐면 그만큼 어려운 자리라는 거죠. 예. 그 주례라는 자리가. 무게감을 딱. 네네네. 예. 아, 사실 결혼식에서 단골로 부르는 노래들이 좀 있잖아요. 네. 고전적으로는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맞아요, 신부에게. 그리고 노래 청혼. 정엽 씨의 Nothing Better 같은 곡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이게 시대별 변천사가 있어요. 보면은 일단 히트곡과 함께 하는데요. 1세대는 당연히 한동준 씨의 네, 사랑의 서약과 그리고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유리상자가 신부에게와 사랑해도 될까요? 비슷한 시기에 보면 노을 그리고 성시경 씨가 한 시대를 정말 풍미했고 한동안 휘성과 K-윌이 그러다가 슈퍼스타 K 시절에는 존박과 허각이 또 양대 마차였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다녔었고 요즘 대세는요 멜로망스예요. 뭐 선물이나 여러 가지 노래로 또 특히 여성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결혼식 축가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신부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유리상자 같은 경우에는요, 축가 섭외 1위 연예인이에요. 아직까지도 한 10여 년을 장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년간 축가를 1000번 정도 불렀다고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 하루에 몇 상까지 불러봤냐라는 질문에 하루에 7번씩 불러봤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야, 하루 7번 하면은 그분들도 다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지도 기억이 전혀 안 날 것 같은데. 한 번은 이 결혼식장에 두 사람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또 불렀대요. 불렀는데 신랑 신부가 서로를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놀라면서 너무 진짜 지나치게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서프라이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래를 막 불렀는데 끝나고 보니 딴데? 그 몰래 자신들을 초대했던 분들이 자신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이고야. 아, 얘 진짜. 왜 거기서 노래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곧이어서 이제 원래 부탁한 커플이 자기들이 데리고 간 적이 있다. 층이 다른 예식장에 갔구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같은 사람의 땡 잡았네요. 네, 같은 사람의 초혼과 재혼을 다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대요. 와우. 근데 보통 이걸 또 업계에선 AS라고 표현을 하죠. 아니, 고객 관리가 이게 잘 됐기 때문에 1000번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예. 아, 그리고 요즘에 뭐 가장 많이 불리는 게 다행이다 아닙니까? 이적 씨의 다행이다. 네. 이걸로 이벤트를 많이 해요. 이게 노래를 보면 그대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총 16번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그대 단어에서 이제 뽀뽀를 해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하는데 요즘에 조금 흐름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예. 이 그대라는 단어에서 뽀뽀도 하지만 기분이 나쁜 게 있으면 그대에서 뺨을 때려라. 이렇게 하고 뽀뽀할 때가 뺨 때렸다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적 씨는 예. 정말 친한 지인의 결혼식이 아니면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고 해요. 이 노래를 영업하듯 노래 부르고 싶지 않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이분이 또 이적 씨가 철칙을 깨게 또 있다면서요? 예. 뭐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일단 한 번 딱 깬 적이 있는데 그 결혼식이 바로 전지현 씨의 결혼식이었다고 해요. 이적 씨의 철칙은 바로 친분이 없는 결혼식 축가는 부르지 않는다는 건데 전지현 씨랑은 정말 친분이 없어서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을 한 거예요. 난 당신을 모르니 안 가오라고 한 거죠. 근데 전지현 씨도 정말 쿨한 게 또 이적 씨가 철칙을 깨게 또 있다면서요? 예. 뭐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일단 한 번 딱 깬 적이 있는데 그 결혼식이 바로 전지현 씨의 결혼식이었다고 해요. 이적 씨의 철칙은 바로 친분이 없는 결혼식 축가는 부르지 않는다는 건데 전지현 씨랑은 정말 친분이 없어서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을 한 거예요. 난 당신을 모르니 안 가오라고 한 거죠. 근데 전지현 씨도 정말 쿨한 게 그럼 우리가 지인이 되면 되죠 하면서 식사 초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적 씨 부부랑 전지현 씨 예비 부부가 함께 만나서
두어 번 식사 자리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축가를 불러준 건데 이거 사람들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적 전지현이니까 된 겁니다. 다음에 부탁하면서 그럼 밥부터 먹어요. 절대 밥 안 먹습니다. 그렇죠. 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스타들의 결혼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영화 같은 화려한 결혼식, 멋진 축가, 또 시상식장을 방불케 하는 연예인 하객들일 텐데요. 네. 시대가 변하면서 스타들의 결혼식도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박송 씨가 웨딩 사업을 접은 이유이기도 하죠. 또 가슴 아픈 얘기를 또. 예. 과거 이제 스타들의 결혼은 이 웨딩 업계의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었을 때가 네. 있었습니다. 이제 1990년도 그리고 2000년도 초반까지 연예인들이 결혼하면은 뭐 본식은 물론 이제 신혼여행까지 완전히 다 협찬이 됐었거든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저는 초호화 결혼식 하면 뭐니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전설이라는 네. 엄앵란 신성일 부부의 결혼식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 세계 결혼식 1호라고 하면 네. 단연 신성일 엄앵란 부부의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현장에 가지 않았어도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 각인되는 이미지는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64년 11월 14일 톱스타 결혼식의 메카로 불리던 서울 W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요, 영화 맨발의 청춘과 동백아가씨 등에 함께 출연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에서 부부로 이어졌는데요. 이들 부부의 결혼식의 주례도 역시 남달랐습니다. 오재경 국무부 장관, 현재로 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례를 맡았고요. 그리고 당대 정말 유명한 연예인은 물론 시민, 정말 팬, 관객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모였는데요. 이 당시에 집계를 경찰에서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경찰 집계 현황을 보면요, 4,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말 그거 하나로 사실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당시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요, W 호텔에 가는 그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가용 아니면 셔틀버스로만 운행을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결혼식 현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그 시기에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에 자가용을 몰고 오니까 한 1,200대 정도 차량이 몰려서 인산인해가 아니라 차산차해를 정말 이룰 정도였다고 하고요. 차를 세울 수가 없어서. 200대. 그렇죠. 그리고 그때 또 하나 대한민국 문화가 바뀝니다. 뭐냐면은 결혼식 때 입은 엄앵란 씨의 드레스인데 이게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의 작품이었죠. 그 시기가 바로 서양식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처음으로 알린 거였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 하면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복 입으셨죠. 그랬군요. 그러면 그 당시 축의금도 엄청나게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래 4,000명이 나왔는데. 그러게요.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시 받았던 축의금의 액수는 그러면 그 당시 축의금도 엄청나게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래 4,000명이 나왔는데. 그러게요.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시 받았던 축의금의 액수는 당시 받았던 축의금의 액수는 35,000원. 네? 35,000이 아니고요. 35,000원이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엄앵란 씨도 나중에 결혼식이 끝난 후에 축의금을 막 확인하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축의금을 받는 사람, 그리고 축의금을 내려는 사람, 이게 북적북적이다가 밀리고 떠밀려서 결국 호텔 분수대로 다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는 돈이 35,000원 이렇게 된 거죠. 사람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기네요. 네. 제가 그 S호텔 웨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장동건 씨랑 고소영 씨 결혼한 그 모습을 보고 관심이 생긴 거예요. 정말 이 결혼식이 생중계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했다고 하는데
어땠나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단 장동건, 고소영 씨 결혼식 비용이 일단 예식, 예물, 신혼여행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약 10억 원이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호화 결혼식에는 사실 이 커플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S호텔이 등장합니다. S호텔에서도 또 최고급으로 식을 준비했다는 송송 커플인데요. 장쯔이가 사드를 뚫고 오고 중국에서 드론을 날린 바로 그 역사적인 결혼식. 이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초호화 결혼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 다녀보니까 요즘은 확실히 좀 트렌드가 스몰 웨딩 쪽으로 좀 바뀌어가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요즘 스몰 웨딩 하는 분들도 많고 네. 정말 중요한 친한 분들만 모셔서 정말 파티식으로 그냥 맞아요. 예식장이 아닌 좀 특별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어느 순간부터 연예가의 그 스몰 웨딩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바로 석일댁 이효리 씨. 네. 남편 이상수 씨하고 제주도에서 자기 집에서 하우스 웨딩을 했죠. 맞습니다. 예. 당시 정말로 화제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네. 게 자신들의 결혼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결혼식, 말씀하신 대로 그 제주도 애월읍에 위치한 자신들의 별장에서 2013년 9월에 결혼식을 올리는데 양가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아주 조촐하게 결혼식을 진행을 했죠. 뒤늦게 그런 사진들과 함께 공개가 됐었는데 당시 이효리 씨가 결혼 후에 그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올렸어요. 공개가 된 걸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뭔가 너무 예뻐요,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진짜. 느낌이죠. 하늘색 턱시도를 입은 이상순 씨, 그리고 빈티지한 드레스를 입은 이효리 씨의 모습이 정말 많이 화제가 됐고요. 또 드레스를 입고 반려견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모습, 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이 정말 자유로운 모습이 그대로 이제 사진을 통해 보여지면서 참 결혼도 이효리답다라는 이야기가 넘쳤습니다. 근데 이효리답다라는 게 사실 이효리 이상순 부부여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어느 신부가 저 스타일 따라해서 잘 어울릴까 라는 생각했더니 이효리밖에 맞아요. 썩 떠오르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이효리답다라는 말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이 결혼식을 진행한 업체가 이제 네.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요? 잘 알거든요. 이게 사실은 스몰 웨딩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요. 에코 웨딩이라고 해요. 이 업체 자체. 왜냐면 스몰 웨딩이랑 비슷한데 여기에 더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친환경. 그래서 우리가 왜 신부님들 드레스를 보면은 되게 이쁘긴 한데 이게 보통 합성 섬유로 이루어져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막 반짝반짝 예쁘긴 한데 이게 피부엔 좀 안 좋고. 그래서 드레스를 어떻게 만드냐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한지 그 풀이 있어요. 그 성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모카씨 이런 걸로. 진짜 친환경이죠. 부케 같은 게 이제 필수품이잖아요. 네. 근데 부케가 여기서는 죽은 꽃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케에 뿌리가 있어요. 한 번 쓰고 버려지는데 이거 다시 심으면 화분에 이제 평생 키울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꽃으로 꾸미는 것도 이것도 다 이제 화분으로 해서 하객들이 이제 나눠주고. 이효리 씨 이후에 윤진서 씨, 뭐 김나영 씨 이런 분들도 제주도에서 스몰 웨딩을 많이 올리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분들은 또 이효리 이상순 부부와는 다른 느낌으로 정말 스몰 웨딩이라는 게 뭔지를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오, 들판에서. 원빈 씨, 이나영 씨. 이거는 원빈 씨, 이나영 씨 밀반. 네. 작성해 놓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CF 같아요. 결혼식 그 식사도 원빈 씨 부모님이 했어요, 저거를. 대접을. 만들기도 하고. 저 가마솥 저 부뚜막을 일부러 저것 때문에 만드신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많은 취재진들이 가서 취재도 하고 방송국에서 뭐 찾아가서 그 주민들의 인터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동화 같은 결혼식이다, 그림 같다라고들 했는데요. 다시 봐도 정말 푸른 밀밭 위에 가마솥 있고 그 두 사람이 마네킹처럼 저렇게 그림처럼 서 있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정말 신기하게 보이는데요. 2015년 5월 30일이었고요. 전날이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한 들판에서 100년 가약을 맺게 된 겁니다. 가족들만 초대했고요. 비공개로 치렀는데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다음 날인 31일 소속사를 통해서 결혼식 사진과 내용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또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저는 당시 네. 소속사가 올린 글귀가 좀 기억에 남는데 네. 이런 글이었어요. 강원도의 이름 없는 밀밭 작은 오솔길에서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5월의 초원 위에 가마솥을 걸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국수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문장만 봐도 저는 너무 따뜻함이 느껴지고 정말 소설의 한 구절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들이 진짜였던 것이 당시 공개된 결혼식 현장 사진을 보면요. 일단 가마솥이 보이는 그런 걸 우리가 아까 볼 수 있었고 부뚜막도 보였고 또 아주 소박한 분위기 속에서 이나영 원빈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저는 지금 봐도 굉장히 CF 같고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아니 그 원빈 씨 고향 근처인가요? 저기를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빈 씨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또 정선 출신 스타로 유명한데요. 어린 시절을 정선에서 보내서 또 부모님 아직도 저기 살고 계세요. 그만큼 고향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원빈 씨가 저 장소를 알고 있었을 테고 이나영 씨와 함께 사전 답사를 통해서 발견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는 근데 안타까운 게 후에도 취재진이 찾아갔는데 더 밀밭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네. 왜요? 왜냐면 이제 수확을 해야 되니까요. 난 또 사람들 너무 쏟아져가지고 밟아가지고 없어지는 줄 알았네요. 밀밭에 있으면 밀밭을 어떤 대여금을 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주 날카로운 대관. 지적이에요. 네. 남의 땅일 거 아니에요. 결혼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너무 취재진들이 많이 오니까 밀밭집 주인이 참 굉장히 놀라워 있었어요. 왜 자꾸 찾아오냐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밀밭은 무료로 장소를 빌려준 게 맞다. 밀밭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진행한 거였고 밀밭 옆에 놓이는 테이블 위에 꽃장식 하나까지 모두 직접 다 손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의 협찬은 있었습니다. 가마솥입니다. 맞췄어. 맞췄어. 근데 이 가마솥도 보세요. 부뚜막이 여러 개 있죠. 네. 어느 집도요 가마솥을 저렇게 여러 개 갖고 있진 않아요. 그 주변 집들한테 가마솥을 빌렸다고 해요. 동네 협찬인 거죠. 동네 협찬. 그래서 그 주변 분들하고 같이 국수를 맞아, 끓여서 재밌네요. 따뜻하게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마을 축제였던 거예요. 네. 오늘은 스타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떤 결혼식을 올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사랑을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혼식으로 새 출발을 알린 스타들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네, 풍문으로 들어주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